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된 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END, 종료시킨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을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ND라는 개념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유엔 총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반도에서 적대적 그런 대결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예. 총적인 목표를 그리면서 구체적인 세부 제안으로서 END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희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 네. 저는 우선 하나는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험하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한가라는 거는 이 END 내용의 첫 번째는 앞으로 북한과 협력과 교류를 하자. 예. 그 다음 단계로서는 모든 것을 정상화하자. 관계 정상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협력과 교류 이 세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핵무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구체적인 그 관계, 연동 관계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전에 이야기했던 북한의 비핵화의 3단계와 연결시켜 보면 네. 북한의 핵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동결 정도 해도 협력과 교류를 하자. 네. 이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제재를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보상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정상화 단계인데, 네. 예, 정상화 단계에서는 normalization, N인데 핵을 북한이 조금이라도 축소만 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만들자 이거죠.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제재도 풀려나고 예. 또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비핵화로 가는데 이 교류와 협력 단계, 정상화 단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이걸 검증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종착점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히는 이런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안이다. 이게 제 첫 번째 평가고 예. 두 번째는 모든 외교적 협상을 실현하려면 이것이 국제적인 법과 제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법은 NPT라는 이런 국제조약과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결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니 이걸 없앨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해야 된다는 게 국제법적 기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핵이 일부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중단 정도만 해도 네. 제재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자.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NPT 조약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핵 문제라는 것은 우리 혼자 의도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규율과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행하자고 하면 대단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제안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는데 결국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와 국제공동체가 네.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라는 대다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진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한국과 미국 간에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네. 이러한 END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행해 나가자면 대단히 큰 현실적인 그런 괴리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관계 정상화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예. 최근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보면은 뭐 두 국가론 얘기도 하고
통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것도 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나라와의 수교도 가능한 나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개념이 되니까 뭐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END 구상에 이 관계 정상화를 넣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에게 일관하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국가로서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라. 예.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미국이나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해 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어떤 협상도 수교 협상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국제공동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와 수교를 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공정은 뭔가 하면 핵무기를 앞으로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야죠. 그런데 그걸 천명하기 전에 먼저 수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자.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END가 순서는 아니긴 한데 따로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말은 없다 보니까 이게 앞글자대로 그냥 이해가 되어서 비핵화가 제일 뒤에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이 대통령이 발표한 END 제안과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 이걸 우리가 딱 비교해 보면 알립니다. 그러면 이 비핵화 문제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걸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말하는 비핵화는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일 앞 단계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앞으로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비핵화 의지를 먼저 천명해라. 이게 제일 앞 단계에 와 있거든요. 또 미국도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의지 천명. 이건 핵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과 비핵화 의지 천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그래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라도 선언이라도 해라. 이것이 기존의 모든 입장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비핵화 의지 천명 및 실천적인 조치가 뒤에 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별도로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관세 협상이 아직도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만난다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가능하면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해서 미국 사이에 앞으로 관세 협상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데 정말 앞으로 관세 협상이 이런 상업적 합리성의 기초에서 진행된다면 한미 사이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출로가 저는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은 잘 파악이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나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세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도 정말 대단히 큰 그런 손실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들끼리 만나서 짧게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실제 어떤 문제 또 어떤 원칙을 놓고 이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